퇴직금 1억 받고 퇴직한 62세 은행 지점장. 지금은 매일 일로 웃는다. 퇴직금 1억이면 꽤 괜찮은 거 아냐?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1억은 생각보다 금방 사라집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30년 넘게 일했던 김상호 가명 씨. 그는 누구보다 꼼꼼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회사에 몸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맞은 날 회사는 마지막 선물처럼 퇴직금 1억을 안겨줬죠. 그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젠 좀 쉬어야지. 한두 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자. 그런데 쉬는 것도 잠깐입니다. TV 보고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도 하루는 길고 마음속에서는 자꾸 뭔가가 허전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일했나. 정말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이 허무함, 김 씨도 피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지금 매일 웃으며 지냅니다. 무엇이 그를 바꿨을까요? 퇴직금보다 중요한 것, 은퇴 후 내 삶의 설계도. 우리는 퇴직금이 은퇴의 보상이자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김상호 씨는 1억이라는 돈보다 삶의 방향을 먼저 고민한 덕분에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게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정서적 안정, 새로운 일상, 적절한 경제활동,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가 노후를 좌우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례 1. 노후엔 돈보다 소속감이 먼저였다. 62세 전 은행 지점장 김상호 씨. 김 씨는 퇴직 후 넉 달간 그냥 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심하고 허무해서 이러다 병날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청년 창업 멘토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은행에서 기업 대출 심사와 자금 상담을 많이 해본 터라 이거라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주 1회 3시간짜리 멘토링이었지만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된 느낌. 그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김 씨는 지금도 청년들과 소규모 창업 아이템을 같이 기획하며 작은 수익도 벌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소속되어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사례 2. 취미가 나를 먹여 살릴 줄이야. 60세 전기기술자 출신 박정훈 씨. 정년퇴직 후 뭐하지? 고민하던 박 씨는 퇴직 직전부터 유튜브에 DIY 전기 수리법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몇 명밖에 안 보던 영상이 점점 조회수를 얻기 시작하더니 1년 만에 구독자 3만 명, 광고 수익까지 생겼죠. 박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찍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제 노후 일자리가 될 줄은 몰랐죠. 그는 지금도 주 2회 영상만 올리고 나머지 시간엔 정원 가꾸고 손주들과 놀며 살아갑니다. 은퇴 후에도 취미를 콘텐츠로 만들면 얼마든지 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례 3. 마음 챙기니 돈 걱정도 줄었어요. 59세 마트 관리자 출신 이순자 씨. 이 씨는 퇴직 후 심각한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니까 가족들이 먼저 눈치를 채더랍니다. 병원에 갈까 하다가 지역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매일 아침 30분 명상을 하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자신이 적은 글을 블로그에 올렸고 그 블로그가 지금은 1일 방문자 500명을 넘는 중년 감성 일기장이 되었습니다. 광고 수익은 크지 않지만 매달 2,03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누가 보면 적다고 하겠지만 나에겐 의미 있고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를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다시 경제적 연결로 이어진 거죠. 마무리 은퇴 후 삶은 돈보다 의미가 우선이다. 은퇴를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직책이나 직업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퇴직금 1억도 그냥 빠르게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고 작더라도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은퇴 후 인생도 두 번째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상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월급 없이도 매일 웃으며 살고 있어요. 혹시 당신도 은퇴를 앞두고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돈이 아닌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필요한 건 거창한 창업이 아닙니다. 딱 하루 12시간 나의 경험과 관심을 다시 꺼내보는 것. 그게 바로 웃으며 은퇴 후를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퇴직금 1억 받고 퇴직한 62세 은행 지점장. 지금은 매일 일로 웃는다. 후속 이야기. 퇴직 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준비했던 걸까요? 그들은 돈만 준비한 게 아니라 아래 세 가지를 미리 챙겼습니다. 1. 내 일상을 스스로 설계한 사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일 그만두면 시간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그런데 정작 막상 은퇴하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TV 켜고 핸드폰 들여다보다 하루가 가고 그러다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허해져요. 김상호 씨가 바뀐 계기도 여기에 있었죠. 처음에는 푹 쉬는 게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월요일엔 멘토링, 수요일엔 자원봉사, 금요일엔 테니스. 그렇게 스스로 일상을 짜다 보니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다고 해요. 실천 팁? 노트 한 장 꺼내서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적어보세요. 활동 하나를 골라서 매주 1회라도 정해진 시간에 실천해 보세요. 2. 수입 구조를 작게라도 만들어 놓은 사람. 난 돈 안 벌어도 돼요. 그냥 소소하게 살래요. 그 말 멋져 보이지만 은퇴 후 12년 지나면 달라집니다. 왜냐고요? 물가가 올라요.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들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무력감이에요. 반면 사례에서 봤던 박정훈 씨는 유튜브로 소소한 수익을 만들었고 이순자 씨는 블로그 광고로 매달 2,03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그 돈이 크든 작든 간에 내가 벌었다는 성취감과 내 힘으로 버틴다는 자존감이 큽니다. 실천 팁?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재능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동네 소식지 칼럼, 지역 특강, 유튜브, 블로그 등 수익화 가능성 있는 걸 시도해 보세요. 처음부터 수익이 안 나도 괜찮아요.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3. 감정 관리를 먼저 챙긴 사람. 은퇴 후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건 고립감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와 단절된 느낌, 내가 쓸모 없어졌다는 생각이 점점 마음을 잠식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감정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산책, 커피 한 잔 마시며 감사일기 쓰기, 명상이나 스트레칭 5분 하기. 이런 루틴이 감정을 다잡아 줍니다. 이순자 씨처럼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감정 정리가 되니까 스스로도 훨씬 단단해진다고 해요. 마음이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실천 팁? 매일 한 문장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가까운 산책로나 공원에서 하루 15분 걷기 실천해 보세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내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은퇴 후 삶, 이렇게만 바꿔보세요. 9분 은퇴 후 실패하는 삶, 은퇴 후 웃는 삶. 일상 무계획, 무기력한 시간 스스로 설계한 루틴. 수입 퇴직금만 의존 소소한 수입 구조. 감정 고립감, 자존감 저하 감정 루틴과 소통. 마무리 지금 당장, 은퇴 후 웃는 삶을 위한 첫 발을 떼세요. 김상호 씨는 말합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돈이 제일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우리가 은퇴 후에도 웃으며 살 수 있는 길은 단순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작게라도 내 힘으로 수익을 만들며, 감정적으로 안정된 하루하루를 만드는 것.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퇴직금이 아니라 내 일상과 감정, 재능이 당신의 인생 2막을 결정합니다.